자식 셋을 키우며 평생을 가족만 바라보며 살아온 한 남자. 그는 믿었습니다. 내가 이렇게까지 했으니 자식들도 나를 지켜줄 거야. 하지만 병원에서 이제는 편하게 지낼 수 있는 곳으로 옮기시는 게 좋겠습니다. 라는 말을 들은 순간 그는 깨달았습니다. 나는 지금 내 삶에 대해 아무 결정도 할 수 없는 사람이구나. 왜 우리는 나이 들수록 점점 투명해지는 걸까요? 왜 노후는 내가 아니라 다른 사람이 결정하게 되는 걸까요? 이 영상은 한 남자의 진짜 이야기를 통해 돈, 건강, 그리고 집, 이 세 가지가 노년의 존엄을 어떻게 지켜주는지를 살펴봅니다. 그리고 당신에게 묻습니다. 당신의 삶의 키는 지금 누구의 손에 있습니까? 서울 도봉구에 사는 75세 강성민 씨는 평범한 가장이었습니다. 고졸학력에 대기업 취업은 꿈도 꾸지 못했지만 20대 초반부터 공사 현장에서 일하며 가족을 부양했습니다. 큰아들, 둘째 딸, 자식들이 원하는 건 다 해주고 싶었습니다. 학원비, 등록금, 결혼자금까지 몸이 부서져라. 이래서 모은 돈을 아낌없이 썼습니다. 본인의 노후 준비는 늘 뒷전이었습니다. 우리 애들만 잘 되면 됐지. 나는 괜찮아. 그렇게 생각했던 그는 정작 나이가 들어 몸이 아프고 혼자 힘으로 생활하기 힘들어졌을 때 서서히 자신이 투명해지고 있음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지난해 여름 갑작스러운 폭통으로 응급실에 실려갔고 이후 그는 말기질환 판정을 받았습니다. 병원에서는 호스피스를 권유했지만 그 순간 강 씨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중요한 선택의 순간에서 자신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의료진과 가족이 앞서 대화를 나누고 자식들이 아버지는 요양원으로 모시는 게 좋겠다는 결정을 내리며 그의 의사는 철저히 배제됐습니다. 그날 밤 그는 조용히 병실 창밖을 바라보며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나는 지금 아무 결정도 내릴 수 없는 사람이다. 생전에 자식들 편하라고 재산도 미리 증여하고 집도 큰아들 앞으로 해놓았습니다. 자신이 가장이라 믿고 했던 선택들이 결국 자신의 목소리를 없애는 길이 되리라곤 상상조차 못했습니다. 그는 그제야 뼈아프게 깨달았습니다. 모든 걸 자식에게 주고 나면 남는 건 고마움이 아니라 내 삶의 결정권이 사라지는 것이라는 냉혹한 현실을. 그 어떤 사랑도 내 삶의 권리까지 대신해 줄 수는 없습니다. 나를 위해 살아야 할 시간에조차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이 결정하는 인생. 그건 진정한 삶이 아니었습니다. 사랑이 아니라 의무가 되어버린 가족. 강성민 씨는 처음엔 믿었습니다. 비록 몸이 불편해졌지만 그래도 가족만은 자신을 끝까지 지켜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자식들이 어릴 적 감기라도 걸리면 밤새 이마를 짚어가며 간호했던 그 마음처럼 이제 자신이 힘들 때 자식들도 같은 마음일 거라고 믿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입원 중일 때도 자식들의 발걸음은 점점 뜸해졌고 통화도 짧아졌습니다. 바쁘다는 말은 이해했지만 그 속에 스며든 미묘한 거리감은 숨길 수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큰아들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요양원에 계시면 저희가 주말마다 찾아뵐게요. 순간 강 씨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단어 하나하나는 예의 바르고 정중했지만 그 속에 담긴 감정은 너무나도 명확했습니다. 책임감은 있지만 곁에 있고 싶진 않다. 그 순간 강 씨는 느꼈습니다. 가족이라는 울타리는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시작했지만 어느새 의무로만 남았다는 사실을. 사랑은 기대에서 시작됩니다. 아이가 엄마를 찾듯 부모는 자식에게 따뜻한 마음을 기대하게 됩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사랑은 점점 존중이라는 토대 위에서 유지되어야만 합니다. 존중이 없는 가족의 사랑은 결국 의무라는 껍질만 남기 때문입니다. 그는 요양원에 들어간 이후에도 자식들이 찾아올 때마다 미안하다는 말부터 했습니다. 마치 자식의 시간을 빼앗는 존재가 된 것 같아서였습니다. 걱정 마라. 나는 잘 지내니까. 그렇게 말하면서도 마음 한편엔 텅 빈 느낌이 가시질 않았습니다. 가족이라는 이름, 그 안에 진짜 사랑이 남아 있으려면 노년의 부모도 하나의 존재로 의견과 감정을 가진 한 사람으로 존중받아야 합니다. 강성민 씨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우리는 정말 가족을 사랑하고 있는가? 아니면 그저 책임지고 있을 뿐인가?
요양원에 들어간 지 몇 달 강성민 씨는 점점 자신이 누군가의 보호를 받는 사람이자 결정권이 없는 존재처럼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더 이상 자신의 삶을 주도하지 못하고 그저 돌봄을 받는 대상에 불과하다는 현실을 깨달은 것입니다. 식사 시간도 약 먹는 시간도 심지어 대소변 처리까지 정해진 스케줄에 따라 움직여야 했고 자식들은 그 안에서 잘 지내고 있는지를 확인하기만 했습니다. 그는 어느 날 밤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나는 아직 살아있는데 왜 나는 이 모든 것의 주인이 아니지? 그날 이후 강 씨는 조용히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가장 먼저 한 일은 금융 권한의 회수였습니다. 자식들이 편하라고 맡겨두었던 계좌의 위임 권한을 해지하고 스스로 인터넷 뱅킹을 다시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자동이체로 나가던 지출 항목도 하나하나 점검하며 불필요한 요금은 모두 정리했습니다. 나는 지금부터 내 돈을 내가 쓸 거다. 그 한마디는 단순한 말이 아니라 삶을 되찾겠다는 선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신중하게 요양 도우미를 직접 고용했습니다. 병원의 소개를 거부하고 여러 기관을 비교해가며 직접 면담도 진행했습니다. 자기의 필요를 제대로 이해하고 자신을 사람답게 대하는 도우미를 고르기 위해서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는 법적 유언장을 준비했습니다. 변호사를 만나 자문을 받고 공증을 받아 모든 내용을 문서로 남겼습니다. 그 안엔 자식들에게 남기는 말과 더불어 자신의 생애의 마지막 결정까지 담겨 있었습니다. 혹시 내 판단이 어려워질 때가 오더라도 나는 스스로의 의지로 그 방향을 정해두겠다. 이제 그는 돌봄의 대상이 아니라 돌봄을 선택할 수 있는 사람이 된 것이었습니다. 강성민 씨는 말합니다. 나는 아직 살아있다. 그리고 이제 내 인생은 내가 설계한다. 이 말은 단지 의지의 표현이 아닙니다. 수십 년을 가정만을 위해 살아온 한 남자가 늦게나마 자신을 되찾기 시작한 선언이자 증거입니다. 노후란 누군가에게 맡기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삶의 열쇠를 다시 쥐는 시간이라는 것을 그는 몸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재산보다 중요한 건 결정할 권리. 강성민 씨는 이제 다짐합니다. 나는 이 삶의 마지막까지 내 손으로 결정하고 살아갈 거다. 그는 더 이상 돈을 자랑하기 위해 모으지 않습니다. 통장 잔고가 많다고 삶이 존엄해지는 건 아니라는 걸 잘 압니다. 그가 가진 돈은 필요할 때 필요한 결정을 직접 내릴 수 있는 힘, 다시 말해 선택의 자유를 주었습니다. 건강도 마찬가지입니다. 단순히 오래 살기 위해 운동하고 식단을 관리하는 게 아닙니다. 그는 말합니다. 남에게 폐에 끼치지 않고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을 정도의 몸이면 충분해. 그에게 건강은 생활의 자율성, 즉 스스로를 돌볼 수 있는 주체로 남기 위한 조건일 뿐입니다. 그리고 집, 그는 결국 집이 아닌 요양원을 선택했습니다. 혼자 있는 집보다 필요한 지원을 받으며 안정적으로 지낼 수 있는 요양원이 지금의 그에게 더 어울린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그 선택은 자식의 권유가 아닌 스스로 내린 결정이었습니다. 넓고 비싼 공간보다 조용하고 따뜻한 이 요양원이 오히려 자신을 더 나답게 만들어주는 장소가 되었습니다. 여기서 그는 남과 비교하지 않고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며 살아갑니다. 돈, 건강, 그리고 이 작은 공간, 이 세 가지는 강성민 씨를 다시 살아있는 사람으로 만들어져 왔습니다. 이제 그는 자식에게 의존하지 않고 오히려 자식들이 먼저 그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예전엔 무거운 책임감으로 찾아왔던 자식들이 이제는 한 사람으로서 존중받는 아버지에게 자연스럽게 다가오게 된 겁니다. 감 씨는 이 과정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존중받는 부모가 되는 길은 자식에게 기대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를 먼저 존중하는 것에서 시작된다는 진리를, 노년은 누군가의 뒷모습이 되어 사라지는 시간이 아니라 내가 주인이 되어 살아가는 또 하나의 인생이라는 것을 그는 온몸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어느 날 손자 민재가 요양원에 놀러 왔다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혼자 안 외로우세요? 강성민 씨는 잠시 눈을 마주보다가 부드럽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책도 읽고 운동도 하고 친구도 만나느라 바빠서 외로울 틈이 없단다. 그의 말은 과장이 아니었습니다. 아침이면 커피 한 잔과 함께 책을 펴고 정해진 시간에 가볍게 체조를 하고 오후에는 같은 요양시설에 있는 이웃들과 정기적인 대화 모임에 나갑니다.
때로는 동네 복지센터에서 열리는 프로그램에도 참여합니다. 자신이 원하고 좋아하는 것들로 하루를 구성한 결과 그는 하루하루가 다시 살아있는 시간처럼 느껴졌습니다. 노년의 삶이란 누군가와 함께 있어야만 외롭지 않은 것입니다. 강성민 씨는 말합니다. 혼자가 외로운 게 아니야. 아무것도 없는 하루가 외로운 거지. 그는 이제 자신만의 삶의 구조를 갖췄습니다. 정기적인 생활 루틴, 필요할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시스템, 부담 없이 나눌 수 있는 인간관계, 그리고 가장 중요한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시간들. 이 구조는 누구에게도 의존하지 않지만 누구와도 함께할 수 있게 해줍니다. 도움이 필요할 땐 요청하고 혼자 있고 싶을 땐 조용히 시간을 보낼 수 있습니다. 그는 더 이상 자식이 돌봐야 하는 존재가 아니라 스스로를 돌볼 수 있는 삶의 주인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노년은 고요하지만 힘이 있는 시간입니다. 자식에게 기대지 않고 홀로 서 있으면서도 함께 어울릴 수 있는 그 기반, 그것이 바로 가장 단단한 노후 준비입니다. 그리고 그 삶을 살아가는 한 사람, 강성민 씨는 우리 모두에게 조용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노후의 해답은 누군가가 아닌 내가 쌓아 올린 삶의 구조 안에 있단다. 지금 이 순간 우리는 모두 언젠가 마주하게 될 미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 미래는 자식의 효도나 기대만으로 완성되지 않습니다. 진짜 노후는 내 삶을 설계하는 힘, 그리고 내 결정을 지킬 수 있는 구조에서 시작됩니다. 혹시 지금 나는 아직 괜찮다며 모든 것을 뒤로 미루고 계시진 않으신가요? 혹은 자식에게 미안해서 또는 체념해서 자신을 돌보는 것을 포기하고 계신 건 아닌가요? 이제는 바꿔야 할 시간입니다. 돈은 선택의 자유를, 건강은 삶의 자율성을, 집은 존재의 안정감을 줍니다. 그리고 그 모든 중심에는 내 삶의 권리를 지키는 나 자신이 있어야 합니다. 자식에게 기대지 않고 내가 주인이 되는 노후, 그것이 가장 따뜻하고 단단한 노후의 시작입니다.